안녕하세요. 뚜벅이의 가벼운 인문학입니다. 오늘은 3.1운동의 산실인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봉황각에 가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밴댕이 같은 아베의 경제보복 조치에 덩달아 춤추는 위정자들과 토착 왜구들이 가증스런 친일적인 행동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일제와 토착 왜구들에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을 찾아갑니다. 봉황각이라는 표지판이 보이죠? 그리고 그 위에 작은 글씨로 3.1 정신의 발원지, 3.1운동의 발상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런 표현을 썼을까요? 입구에 있는 소개 간판에는 봉황각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벽돌문에는 천도교 관련 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이 기둥에 붙어 있습니다. 설명을 보면 오래전 지도자가 될 학생들을 교육했던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란 바로 조선의 백성들을 계몽할 지도자를 말합니다. 태극기로 터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죠? 아마도 3.1운동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네요. 정말 태극기가 많은데요. 어쩐지 일본 총리 아베와 토착 왜구들을 꾸짖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태극기 터널을 지나가면 독립운동가들의 어록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처음 보이는 것이 이 봉황각을 만들었던 손병희 선생이 3.1 독립선언을 앞두고 천도교 간부들에게 다짐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되는 것은 아니요. 그러나 결여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하겠소. 손병희 선생 외에도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등 여러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들의 어록이 적혀 있습니다. 앞의 붉은색 벽돌 건물은 봉황각이 아니라 천도교 중앙총부 건물로 1921년에 지어졌다고 하니 벌써 100년이나 된 건물입니다. 봉황각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손병희 선생이 세운 교육기관인데요. 약 450여 명에 이르는 지도자들을 길러냈다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 15명이 3.1 만세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니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봉황각은 건물 뒤에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풍광이 참 좋죠? 건물 뒤로 삼각산의 인수봉과 백운대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데요. 마당도 보이고 범종도 보이고 건물도 보입니다. 가운데 4칸짜리 건물이 바로 봉황각입니다. 세계의 변화를 알기 위해 일본을 다녀온 후 손병희 선생은 독립을 위해서는 민중들에게 계명운동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민중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는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하고 봉황각은 그 지도자들을 양성하던 수도원이었던 것입니다. 조선의 독립을 향한 손병희 선생의 해안이 놀랍지 않습니까? 마당이 제법 널찍하죠? 손병희 선생은 1910년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자 10년 안에 되찾겠다며 제자들을 교육시킵니다. 봉황각이 그 중심에 섰던 것이지요. 봉황각이라는 간판이 보이죠? 글씨가 정말 멋집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서예가였던 오세창 선생이 쓴 글씨라고 하는데요. 봉황각 내부를 한번 볼까요? 내부가 깔끔합니다. 자, 이분이 바로 의암 손병희 선생이십니다. 의염이 있어 보이시죠? 대청마루 벽에는 조선 독립 수의도라는 커다란 그림이 걸려 있는데요. 이 그림은 봉황각에서 의암 손병희 선생을 비롯한 민족 대표 33명이 모여서 3.1 독립 만세운동을 모의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3.1 만세운동 하루 전인 1919년 2월 28일 밤 이곳에서 민족 대표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손병희 선생의 왼손에 종이가 들려있죠? 과연 무엇일까요?
봉황각 옆의 야산에는 손병희 선생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황각에서 거의 정면으로 보이는 곳인데요. 삼각산의 한 줄기입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로 잠깐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묘소가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지요. 손병희 선생의 묘비입니다. 한자라서 읽기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잘 보면 의암 손병희 선생묘라고 새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묘소가 생각보다 꽤 크지요. 사실 산 아래 마을까지가 묘역이니 넓이로는 꽤나 넓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문인석이나 무인석은 보이지 않지만 묘지로서 갖추어야 할 것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봉분 가장자리를 석재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를 난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봉분을 둘러싸는 담장을 곡장이라고 부릅니다. 난간석이나 곡장을 갖춘 묘들은 옛날에 신분이 아주 높았던 왕릉급이 아니면 사실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천도교 교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꾸민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묘를 보면 양옆으로 망주석, 즉 묘지가 이곳에 있음을 알리는 표지석 말고는 특별한 장식이 없습니다. 봉분 앞에 상석, 향로석 등이 놓여 있는데 이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필요한 성물들입니다. 많은 제자들을 길러 독립운동에 이바지했던 손병희 선생은 3.1 만세운동에서 민족대표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일로 체포되어 곤욕을 치렀으며 3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2년간 억고를 치르다가 뇌출혈로 가출옥하였으나 1922년 5월 19일 6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 이번에는 곡장의 뒤, 즉 묘역의 가장 윗부분에서 묘지와 풍경을 한번 볼까요? 묘소를 중심으로 사방에는 오래된 소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묘가 정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곡장을 보세요. 봉분과 썩 잘 어울리죠? 멋지고 아름다운 장관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손병희 선생 묘소입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우이동이 보이고 그 뒤로는 삼각산까지 보입니다. 사실은 경사가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묘소 아래로 마을의 경계까지도 묘역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아래 마을에서 묘소로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개방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봉황각을 보고 묘소를 보라는 배려이기는 하지만 이왕이면 마을에서도 올라올 수 있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지금부터는 제가 오래전에 촬영해 두었던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손병희 선생의 유호지의 여러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니 참 아름답죠? 홍살문 앞에서 본 유호지의 모습인데요. 앞의 사진과 조금 색달라 보이죠? 홍살문 뒤로 보이는 것이 생가와 영당입니다. 손병희 선생이 태어나서 22살 때까지 살았던 생가로 정면 4칸, 측면 1칸 반의 크기입니다. 초가집이 참 낭만스러워 보이죠? 영당, 즉 사당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데요. 손병희 선생의 영정을 모시고 있는 사당이라고 하여 의암영당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손병희 선생의 업적을 기르고 유품들을 모아 전시하고 있는 유물전시관입니다. 사진으로 보니 건물이 제법 웅장해 보입니다. 유물전시관은 3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층은 청주시의 항일운동을, 2층은 유품 100여 점, 3실은 영상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